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요.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 형성만을 발표합니다. 여기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소다를 70, 20, 10에 결합을 하면, 근데 프로테이지는 안 지키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딱 재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그 충치균이라든지 사타구니 완선이라든지 이런 데 효과가 다 있고요. 온갖 피부병 효과인데 겨드랑이 냄새 나는데도 다 없어집니다. 발에 무좀 같은 것도 이렇게 진물이 흐르는 데는 이렇게 드라이기 멸탕 소독이 혈당 소독보다 더 난데요. 드라이기 순간온도 150도로서 이렇게 가열을 해서 살균을 한 다음에 저도 이렇게 완선을 그렇게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소멸을 시킨 다음에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를 하루에 10번씩 이렇게 발라주면 무좀 같은 것들도 다 해결이 되는데 머리에도 있고 여성 질 청결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놓고 토양에 약간 곰팡이 나는 부분에 제가 뿌려봤는데 토양 이거 살균도 되고 식물도 이상 없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에도 각용 가능하고요.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병원에서 음압병실이 사실 뭔 필요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저는 이게 여기다 담아갖고 하는데 여기다 공기 필터 같은데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장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사람이 어느 정도는 들이마셔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그걸 통과하는 모든 것이 다 살균이 됩니다. 살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공기정화기로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공기를 갖다가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하면 이렇게 다 살균이 된 채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을 음압병실이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애기들 물티슈 같은데도 이렇게 해서 락스 화산화병에 그래가지고 그걸 물티슈에 닦고 술하고 공업용 알코올은 1급 발암 물질인데요. 그거를 왜 그거다 물티슈에 넣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70% 언저리에서만 살균이 일어나는데요. 그냥 어차피 증발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가 안 지켜져요. 아무튼 유로 가든 나르를 가든 안 지켜지면 살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마스크 같은 데도 필요하다면 이게 부작위가 일반 마스크에다가도 뿌려서 이게 살짝 어차피 증발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곰팡이를 살균할 때는 되게 독한 약을 써야 되는데 이건 곰팡이가 착 탁월한 것 같아요. 충치균도 해결해야 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화장실을 드나들 때 이렇게 손 말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드라이기 순간 온도가 150도가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거예요. 열을 딱 맞춰야 될 필요는 없는데 뜨겁게 열을 가열해 가지고 손을 살균하는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뉴스에서 이것을 제 거를 무단으로 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걸 보시고 계세요. 보시고 계서 방송가에서도 지금 빵 만든 이스트균으로 이렇게 술을 만들고 그것을 이렇게 시골 마을 이장에서도 하시고 그래서 통합 액젓을 갖다가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이게 순서가 많이 들어가는 순서가 그다음에 또 새우 액젓 또는 거기에 참치 액젓을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이걸 토막 액젓 얘기했더니 이것도 전참치해서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따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술을 지금 무단으로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 주한미 대상 오스트리아 관광청 이례적으로 많이 하셨거든요. 그거부터 이런 카이스트에서도 YTN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오고 제 걸 보시고 계시다는 건데 제 기술이 모둠으로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플라스틱 창문 유리창에다 플라스틱장을 덧대자 이런 걸 했더니 그것도 하시고, 프라시자 방탄필 이런 식으로 방탄 소재를 삼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하시고, 그건 이제 나중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어떤 비상배 시스템도 서울시에서 하시고, 그럼 유리창을 덮으시던데, 프라시장을 덮으신 건 아니시죠? 서울시에서. 그렇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남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다 제가 기술을 팔았을 때 거기서 이제 거기 민영사나 구상권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비상배 시스템도 제 거를 하셨는데 택시에다가 이렇게 무선 인터넷망이나 아니면 유무선 워키토키 방식을 해가지고 택시 안을 감시하고 이렇게 택시 운전사 돈 땡기지 못하게 하고 버스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택시의 강도로 돌변해 갖고 택시 운전사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완하는 이런 서비스를 택시를 이렇게 녹화도 가능하고 112에 대신 신고를 해주거나 마이크 스피커로 경고해 주는 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승용차나 화물차, 버스도 되고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딱 이런 장치를 해서 누르면 이렇게 대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신고해 주는 이런 거, 또는 불특정 다수 얘기는 좀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몇백 사람이라든지 채팅 방식으로 보내는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위급하면 뭐 어떻게 자기가 동영상 찍어갖고 불특정 다수도 상관없이 그냥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뭐 10사람이든 뭐 100사람이든 보내면 되죠. 급하면 뭐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나중 일이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방법을 제가 얘기했고요. 또는 이렇게 어떤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 스마트폰에 단추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장에 녹화가 되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112나 보안회사 수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는 이런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는 이렇게 리모컨, 스마트폰을 리모컨으로 조절한다. 또 카메라를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리모컨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신호를 줘가지고 특정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가지고 기능을 작동시키는데, 셀카 기능 이렇게 해서 1초 셀카 기능도 동영상 길이를 조절하는 이런 기능도 넣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스마트폰 연동하든지 이렇게, 아니면 인터넷망 자동으로 삐삐 방식으로 연동하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녹화를 시키는 녹음해서 일일이 자동 전달되는 이런 기술도 아니면 이렇게 이건 인터넷망이라든지 어째 자기 원하는 보안 서비스 회사가 됐든, 자기가 특정 신호를 하면 그쪽에 살려주세요 뭐 이게 모두가 있을 거 아니야. 1번부터 10까지 해서 긴급한 구조 자기 위치 신호도 삐삐로 해가지고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서 1cm나 0.1, 0.3cm 좌표 숫자 방식의 위치 표시,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 위치 표시를 한다는 거죠. 정확해요, 다른 방식에 비해서. 물속도 가능하고 우주에서도 이게 수학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우주 지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바닷속, 땅속 이런 것들도 사람 몸체한데 의료 영상기구를 찍을 때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런 데도 가능합니다. 상하수도 다 가능하고, 이거를 모든 데는 무슨 산업상의 로봇의 몸체 안에 산업상의 기기에도 다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은 자기 위치 표시도 하고 삐삐 방식으로 해서 사전 저장했던 메시지가 112나 이런 데도 영상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음성 메시지가 될 수도, 문자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누르면 그쪽으로 112나 보안회사 이런 데로 여러 군데로 전파되는, 한 군데만 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 낫겠죠. 그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따라 하시는 건 아니시죠.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을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모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기술을 팔 때가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이럴 때 기술을 팔았을 때 거기서 운영사나 구상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함부로 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CCTV도 제가 전 세계를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사람이나 차량을 1년 번호에서 추적을 하고 그래서 기록을 한다. 특정 사람에 대해서 전국에 이렇게 수백만 대 동일한 게 있다, 프로그램이. 그러면 금방 그 사람을 가로세로 눈높이, 눈 몇 센치, 코어에서 이걸 바로 정확히 파악해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가로세로 높이로 이렇게 좌표 0.1cm나 0.3cm 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봐가지고 이게 카메라, CCTV나 일반 카메라, 그냥 망원경 모드와 망원경이 아닌 모드. 사람이 망원경이라고 본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 이거 되게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저가의 카메라도 이렇게 멀리 이렇게 자유롭게 볼 수 있고, 거리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싸게 이렇게 고성능 카메라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망원경에다가도 추가로 더 하셔도 돼요. 네, 네. 고가의 그리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자 같은 데도 있다가 이렇게 아까 망원경 모드를 살짝 줘가지고 약간 살짝 확대기 형식으로 확대해가지고 야구 보다가도 이렇게 보는 이런 것도 제가 제품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과 차량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방산업체 같은데 드론의 카메라 이렇게 이것을 사람과 차량을 이렇게 추적해서 자동 특정 사람에 대해서만 지휘관이다, 군복 입은 사람만 공격한다, 특정 사람을 공격,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자동 전투가 가능한데요. 답변 방식, 잡혀 시장을 5군데 찍어놓으면 돌아다니면서 농약을 찍거나, 건물 같은 데도 가로세 높이로 잡혀 숫자를 찍어주면은, 그래서 건물을 살피다가 특정 몇 군데만 청소하고 이렇게 물줄기 달아서 소방도 할 수 있고 불도 진화하고, 이건 MBC 뉴스투데이에서 이걸 하시던데 제걸 멋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거리 건물 몇 센치에 떨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잡혀수자 방식으로 거리를 떨어져서 움직이는, 이렇게 해서 건물이 부딪히지 않는 구조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 로봇이다 그러면 자율주행 차량 로봇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군데 찍어주면 자율주행 차량이 배달 10군데 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됩니다. 로봇도, 호텔 로봇도 15군데 찍으면 5군데 배달하고 딱 돌아오고 이게 되거든요. 시간과 목적도 정해놓을 수 있고요. 진공청소기다 그러면 진공청소기 같은 거, 원형 진공청소기, 가로세로 높이로 잡혀서 카메라 인식으로 보고, 그것을 입체적인 것은 부딪히지 않고 벽 같은데 가로세로 잡혀 움직일 수 있는 평탄한 곳, 또는 오르막길 내리막길 자율주행 차량 같은 거 허용할 수 있는 것, 또는 건널목 거기 과속 방지도 이런 것들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입체적인 것을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해요. 사람, 차량, 그다음에 뭐 건물, 가로수 이런 것들 입체적인 것을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씁니다. 진공청소기도 쓸 수 있고 다른 데도 이 로봇을 쓸 수 있고, 프로그램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체적인 것을 종류를 따라 분별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각 사람을 입체적인 것을 분별해서 가로세로 높이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거나 기억하거나, 이렇게 나중에 휴머노id 로봇 같은 것도 가능하고, 자동차도 인사할 수 있어요. 네, 자동차도 뭐 이 사람을 인식하면 되기 때문에 카메라 방식으로 자동차도 인사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할 수 있는 자동차 만드시면 제 기술이 사람을 따라서 기억하고 그 사람을 주인이 인식 기능으로 해서 태우거나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과 몇 사람을 이렇게 차량을 하고, 아니면 그 건물에 출입을 할 때, 그래서 그 다음 주인 인식 기능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사원이다 그러면 근데 주인도 인식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누구시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서 그 사람 외에는 출입을 시키지 않는 이런 기술 구조도 허락하시면, 그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사람을 카메라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 비밀 금고다 그럼 금고도 이렇게 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뭐 이런 것들도 되고, 이렇게 해서 현관문 출입에서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지 않고 눌러도 되고 그 사람만 이렇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뭐 스마트폰에 나 외에는 이렇게 얼굴 인식해서 안 되는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로봇 같은데, 드론 같은데 나 외에는 조정이 안 되도록, 또는 나 외에 직원 몇 사람을 등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인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투 모드를 줘가지고 방산업체에서는 1번부터 이렇게 10번까지 해당하는 어떤 전투 상황에 맞춘 이렇게 전투 모드를 줘서 싸운다. 5가지나 10가지. 안드릴에서 이걸 사용하시고 우크라이나 시내에 사용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CCTV 같은 것도 이 사람을 인식하고, 여기서 이렇게 CCTV 화면을, 보이는 화면을 많은 모니터가 필요 없는, 지금은 일리나 지자체에서 많은 모니터가 필요한데요. 하나의 모니터에 유튜브 화면식으로 보는 거, 유튜브 동영상식으로 또 100만 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몇만 개도 없고 몇천 개도,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몇백 개가 되겠죠.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걸 동영상 방식으로 보고 그것을 표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범죄 장면이라 인식되는 이런 특정 장면에 대해서 프로그램화 시켜주면 경보를 내리고, 그에 따라 해당하는 것을
따로 저장하는 기능. 그러면 24시간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에 우리 이렇게 일반적으로 DVR 방식인데 그게 뭘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로 연결해서 통제하는 이런 장치를 만드시면 오히려 더 편하다. 이렇게 해서 뭐 일반 뭐 그 드론 같은 데도 일반 카메라가 컴퓨터로 다 통합이 될 텐데요. 그것도 이렇게 드론 100만 대가 될 수도 있고 10만 대가 되고 그것도 다 컴퓨터로 볼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보냐면 유무선으로 그 스마트폰 통신하듯이 워키토키 통신하듯이 그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드론도 이렇게 각각 통신하거나 각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드론 병사들이 이제 갖고 다니면서 스마트폰 워키토키를 각각 전장을 이렇게 비춰주면 그 병사를 통해서 각각 다른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영상 통화하듯이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오산시 통합센터하고 서울시나 이렇게 중구청이나 어떤 지자체에서도 112나 뭐 어떤 경찰에서도 이렇게 무단으로 납품하시는 분들은 따로인데 말이죠. 그 장비를 무단으로 이걸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유튜브 통합식으로 들어가는 이 기술은 전세계 CCTV 시장이 300 몇십억 불인데 이걸 멋대로 무단으로 하시지 마시라고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사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을 인식하고 뭐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 몇 사람인지 또 식당에 들어가면 몇 사람인지 물류센터에서도 가능한데요. 물류센터 편의점 마트에서도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물건을 딱 사람이 딱 이렇게 지켜보듯이 부담스럽겠죠. 사람 지켜보는 카메라가 지켜보는 거야. 그래서 몇 개 집었는지 물건을 인식하고 물건의 좀 가격까지 인식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가져가면 병보, 계산대로 가져가고 계산도 자동 처리해주고요. 계산원을 표시해줍니다. 시간까지. 그 다음에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얼마에 들었는지 그것을 주인에게 통보합니다. 물류세 그쪽에 뭐 편의점 마트 드나든 몇 사람 드나든지 카운팅도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케이블 TV 같은 것도 해당되는 어떤 케이블 TV, 이성 TV, IP TV에 이제 있다 그러면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해서 수백 개, 이렇게 100개 채널이다. 그건 다 틀어준다는 거죠.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이것도 이게 동일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옆에 이제 지난 방영 동영상 아니면 다운로드 받을 수 유료 무료를 나눌 수 있고요.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로 만들어서 소비자가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고 그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스마트폰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사고 팔 수 있는 유튜브에서도 현재 채널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네이버도 이 사고파는 기능을 통해서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든지 방송으로 간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방송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고팔 수 있는 기능을 하고 그러면 유튜브 채널로 사고팔 수 해야 되겠네. 이 사람이 그 방송으로 안 가니까 괜찮아.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라디오 방송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이 이것을 라디오 방송국을 갖다 채널 1개, 2개, 4개 허용할 수 있는 보니까 늘려서 라디오 방송이나 일반 영상 방송 하루 자기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동영상을 갖다 10개, 20개 해가지고 시간대를 정해서 틀어놨다. 큰 회사 같은 데. 그게 방송국 되잖아요. 그럼 방송국 100거 채널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걸 사고 판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이렇게 그 종합 포털 기능을 가져온다. 종합 포털 기능을 이메일 기능을 갖다 스마트폰에다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동영상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남기는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카카오톡도 그렇고 부재중 동영상 현관문 비디오도 부재중 동영상 기능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했다 그러면 거기다 부재중 메시지를 남긴다는 음성이나 영상, 그다음에 이게 이메일을 동영상이나 사진 방식으로 문서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 방식으로서 이메일을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같은데 데스크탑도 그러면 포털 기능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뭐 케이블 TV 같은 것도 있고 화면에 이렇게 이메일 기능을 주고 인터넷 뱅킹 같은 거 쇼핑몰로 곧바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넘어가는 이 서비스 쇼핑몰까지 그거 주고 그다음에 뉴스로 간추린 뉴스 해가지고 세부 뉴스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그것을 클릭을 하면 뭐 네이버든 어디든 뉴스 취급하는 쪽으로 넘어져. 간단하게 이 기능만 해주면은 포털 기능을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거기서 서비스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 퀵 서비스, 택배, 슈퍼마켓, 쇼핑몰, 꽃하는 서비스, 세탁 서비스 이런 다양한 것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앱을 해가지고 그걸 클릭을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스마트폰도 되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도 되고, 노트북도 되고, 이 기술을 현재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이런 CCTV를 유튜브 동영상 화면으로 해서 수백 개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의 모니터로 관리할 수 있다. 또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많은 감시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해준다. 이거를 오산시 통합센터에서 하시던데, 이게 문제됩니다. 여기서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중국 업체에서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술을 못 판다고 보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술을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스마트 이런 CCTV 화면을 컴퓨터에 통합시키는 이런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제가 캠코더가 45,000원, 9만 몇천 원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CCTV 이거 4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인데 캠코더로 하자. 캠코더에다 적외선 모드를 줘가지고 밤에도 촬영하는 기능을 줘가지고 멀리 찍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적외선 모드로 촬영하는 부분에 있어 적외선을 추가로 보내서 적외선이 됐든 뭐가 됐든 다른 전파를 보내 체열을 높여가지고 찍어주면 선명한 화면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여기다가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 초음파라든지 해당되는 것을 보내서 초음파를 통해서 박쥐가 이제 밤에 보듯이 형상화시켜서 이것을 같이 하면 훨씬 열화상 카메라가 더 세밀하게 표현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형상을 갖다가 파악해서 표시해 준다는 거죠. 디스플레이 장치에. 앞으로 이게 나온다고요.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초음파라든지 다른 전파도 가능하다. 레이저파도 되고, 일반 마이크로웨브가 좀 뜨겁지만 않으면 마이크로웨브뿐만 아니라 다른 전파도 된다. 이 기술을,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적외선 카메라나 또는 열화상 카메라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 그것도 카메라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해서 그것도 표시한다. 디지털 캠코더의 이 기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망원경 모드를 디지털 캠코더나 일반 카메라 이런 데도 줄 수 있다. 망원경 모드 사람 망원경 봤다가 안 봤다. 이게 둘 다가 가능한. CCTV에도 설치할 수 있고, 그래서 저가의 카메라를 고가의 카메라를 만들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기존의 망원경이나 망원 카메라 이런 구조에 있어서 멀리 봤다. 그러면 그것을 현미경 방식으로 그것을 확대를 해주고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는 장치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또 고가역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서 다시 화면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프로그램 학습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일 확률에 대해서 무엇일지 확률에 대해서 사람마다 가타부타 할 때 그것을 화면에 무엇일 확률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확률 몇 프로, 이거 확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나 스마트폰 모든 디스플레이 액정 장치, 모니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이는 화면을 클릭을 하면 현미경으로 딱 봐가지고 확대를 해주는 이런 기능을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